드리겠다. 그러면 월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그냥 모르겠고 그냥 드릴게요. Round one, fight. 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비과세 감면 너무 많이 있는 거 없애고 이 탈루되는 소득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다 잡아내고 하면 월 30만 원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는 내년부터라도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원은 가장 크게는 소득세로부터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스위스나 아니면 핀란드 기사를 좀 보니까 다른 복지는 다 줄이고 여기에다 재원을 집중해서 기본소득 중심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럽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복지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차이가 없고 나는군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이른바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사회 서비스 이 부분은 뭐 우리는 계속 확충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소득을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영역의 복지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현금 복지라고 하죠. 이번에도 보면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그러면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면 구청에 가서도 신청을 해야 되죠. 시청이나 도청에 가서도 신청을 해야 되죠. 또 이제 정부에 가서도 신청을 해야 되죠. 주는 주체가 다 달라요. 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 군에 사는 사람하고 바로 옆 군에 사는 사람하고 받는 액수가 다릅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복잡한 수당을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건 다 정리해서 예를 들면 뭐 청년 수당이라든지 뭐 아동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쭉쭉 정리해서 하나로 통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의 인력이라든지 또는 이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당신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서 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는 이런 게 좀 없어질 수 있는 단순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실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청년 배당 정책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하고 나니까 성공이다. 이게 또 실패다. 양쪽이 또 부딪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실험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딱 한 번 1년 동안 네. 100만 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결과는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청년들이 그래도 훨씬 더 자긍심이 생겼고 또 일을 해보겠다는 의욕도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제도 취지는 다르지만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이거는 이제 조건 없는 건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취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청년에 대해서 지급을 했죠. 그것도 뭐 결과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것들은 너무 한정적으로 조금 지급한 거라서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아직 어렵고 핀란드 사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핀란드에서는 2,000명의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2년간 기본소득을 매월 7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2년 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1년 차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보니까 두 가지가 엇갈려요. 하나는 실업자분들 중에서도 가난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욕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분들이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실업수당 타려고 공무원한테 찾아가서 부탁해야 되고 서류 작성해야 되고 그랬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은 그냥 모르겠고 그냥 드릴게요. 이러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구나. 나도 권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도 취업하러 나가볼까? 나도 우리 좋은 시민으로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이제 안 좋은 부분이라고 많이 보도가 된 것은 이분들이 더 많이 실제로 취업을 하진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비교한 거냐면 실업수당 받는 사람하고 기본소득 받는 사람하고 비교했고 똑같이 70만 원 받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그랬을 때 큰 차이는 없다. 근로의욕이 높아졌는데 취업을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덜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정도 결과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 조건을 건 기본소득도 있고 조건을 걸지 않은 기본소득이 있었다고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을 건 게 일단은 듣기에는 뭔가 조금 더 근로욕을 고취시킬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나은 정책이라고 일단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조건 없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조건이 있는 정책은 그게 뭐든지 간에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서 속이려는 마음과 속이는 걸 감시하려는 마음이 계속 부딪혀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게 때만 되면 나오는 그 기사 있어요. 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에 가봤더니 무슨 외국산 자동차가 즐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제도마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요. 하위 10%만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면은 내가 9.9%에 있는데 저 사람은 10.1%에 있어요. 그럼 나는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은 받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죠. 10.1%에 있는 사람은 아니, 내가 10.1%에 있긴 하지만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형편에 있는 것 같아. 부모님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사이의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에서 많이 연구도 된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은 이 하위 계층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조건 바깥으로 나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창업을 한다든지 혁신을 한다든지 모험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조건 없이 주는 게 재정만 허락한다면 제일 좋습니다. 네, 이 얼핏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또 심층적으로 고민을 한 거랑 굉장히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기본소득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서 만약에 도입이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효과는 저는 청년층에서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청년층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새로 일자리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럴 때는 새로운 거 만들어내서 뚫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결국은 창업을 해야 되고 또는 창업이 아니라도 문화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비영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정한 소득을 주는 활동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소득을 지급을 해야만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 모험적인 활동에 뛰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많이 뛰어들면 그게 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중에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중년이든 장년이든 간에 일하는 분들 중에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어요. 근데 불안정 노동자라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청소 노동자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활동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예술가, 문화예술가라든지 뭐 프리랜서로 어떤 디자인하는 분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사람들도 봤어요. 음악하는 분이고 정말 재능 있는 분이고 앨범 내고 이런 분인데 대리운전을 해요. 자기가 기본적인 소득이 안 그렇죠. 되니까요. 기본적인 소득이 안정적인 소득이 안 안정적인 되니까 그러니까 앨범 내고 잘 나갈 때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네. 또 안 그럴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수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창작에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케이팝이니 뭐니 지금 뭐 많이 뜨는데 거대 자본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이 흥미를 느끼면서도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두 가지가 굉장히 변할 수가 있어서 저는 우리 경제 구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요즘 제가 거제나 통영이나 군산이나 뭐 이런데 제조업이 몰락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연구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면 일자리 잃으셨던 분들 같은 분들도 다른 데 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다른 데를 가는데 새로 교육받아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1년, 2년 준비하셔야 되는데 당장 소득이 없으니까 그 기간 못 참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프랜차이즈 자영업 전혀 모르는데 뛰어들어서 창업했다가 금방 망하고 퇴직금도 날리시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분들도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해 하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건지 또 혹시 부작용 우려는 없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재정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만약에 생길 수 있다면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또는 다른 데로 갈 재정이 일로 오면서 다른 데 쓰지 못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결국은 재정 모델을 잘 짜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 특히 불평등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조금 고소득자들이 조금 양보하는 형태로 세제 개편을 해서 소득세 조금 더 많이 걷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좀 유력한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을 성공하기 위한 어떤 여건이 있다면 그 기본적인 여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여건은 이제 이른바 많이 얘기하는 국민적 합의인데요. 이 생각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랩2050이 이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주기적으로 계속 했었어요. 가장 큰 거부감은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가장 크거든요. 노동윤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좀 저는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돈을 못 받는 분들 많거든요, 사실. 육아를 한다거나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일인데 보상 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보상 받지 않고 그냥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도처에 있고 예를 들면 뭐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분들은 소득이 없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듣는 노래를 음악을 만들고 연주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이 혜택을 주고 있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보상 제대로 못 받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다 일이라고 인정해주는 문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 이 명절 때 만났을 때 너 어디 다니냐? 삼성 다니냐? 공무원 됐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너 지금 무슨 일 하냐? 아, 정말 보람 있겠다. 중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게 그게 저는 가장 큰 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 재난 기본소득 그리고 또 기본소득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죠. 그래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은 내용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원재 랩 2050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고민을 나눠봤습니다. 기본소득 요즘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한방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Round one, fight.